지난 연휴 코로나 확진자가 8명이나 발생했던 광양에서 오늘 감염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10명 중 4명꼴로 집계되면서 당국은 선제적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의심이라도 들면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순천에 사는 부자간이 새벽 일을 함께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살얼음이 깔린 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널 출입구, 다리 위, 그리고 응달이 많이 진 곳.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개최국은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병의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환자도 없고 의사 구하기도 힘든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 연휴 시작된 광양의 모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들어 무증상과 불분명한 경로의 감염자들도 늘어서 더 애를 먹고 있는데요.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 기간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양시. 특히 확진자의 동선이 종교시설은 물론 음식점과 마사지업소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돼 지역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종교시설 확진자의 접촉자들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자 역시 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의 동선이 관외로 확대된 것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등 타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지역 간 교차 감염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발 관내 확산 추세가 68번 확진자를 매개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이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관내 확진자의 40% 이상이 무증상으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선제적인 검사 역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또 타 지역을 방문한 사람을 만난 후에 사소한 의심이라도 들면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기간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방문자들의 진단검사도 필요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등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여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내 주차장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기간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해맞이 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흥 팔영산 주차장, 여수 인포 향일암 주차장, 완도 명사심리 주차장 등지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소 측은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선별 검사가 광양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도내 지자체를 돌며 교대 근무자와 외국인 등 진단검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동 선별 검사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목포와 순천에 임시 검사소를 마련해 증상과 상관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산업계,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경영계가 경영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도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와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톤 화물차 앞부분이 무언가를 들이받은 듯 움푹 들어갔습니다. 차량 유리창과 문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보성 등량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 차량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은 건 새벽 4시 50분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2살 박모 씨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한 박 씨의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새벽 시간대에 도로가 얼어 있었던 점을 미뤄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부자는 꼬막 채취배를 타러 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전화 받고 차량 대리해달라고 전화하고 아니 가니까 이제 얼었다 하더라고. 도로 얼어서 이쪽에서 사고 난 것 같다고 경찰도 이제.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 사고보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결빙된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평균 치사율이 건조한 포장도로보다 53%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동거리도 차종별로 50km의 속도로 주행했다 급정거하는 실험을 해보니 제동거리가 최대 7.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 출입구, 다리 위, 그리고 응달이 많이 진 곳,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진 곳에서는 감속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눈이 예보된 만큼 빙판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에 내일부터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남해안은 3에서 8c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전남 동부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며 시설물 피해 등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상공회의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계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타 지역 업체들을 회관 신축공사에 참여시키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행사에 억대의 상위 예산을 지출한 의혹이 있다며 현 회장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회계 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상공회의소의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의료 인프라 공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질화되는 경영난도 문제지만 근무할 의사들마저 찾기 어려워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열었던 무한제일병원. 14년 동안 2,500건 이상의 수술과 1,000건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내시경 검진 등을 시행하는 등 지역민의 의료 버팀목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잠정 휴업에 들어간 뒤 결국 문을 닫고 폐업했습니다. 주민한테는 건강 증진에 활성하고 질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병원 경영진의 개인적인 사정이 폐업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동안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과,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다 지난해 외과 진료가 멈췄고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내과 병동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응급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휴업 직전까지도 80개 병상 가운데 60, 70개 병상에 입원 환자가 있었을 만큼 의료 수요는 충분했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데 불편하지. 아무래도 종합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이라 비싸잖아요. 그런 게 불편한 점이 많아. 여기 다 채비지. 인구가 8만 5천 명으로 전남 군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무안군. 심야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은 한 곳에 불과하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남학 신도시 한 곳뿐인 곳이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선 KTX가 여천역에 하루 4차례 추가로 정차합니다. 여수 을 김회재 의원은 다음 달 5일부터 전라선 KTX의 여천역 정차 횟수가 상행 2회, 하행 2회씩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마지막 열차가 여천역에 정차하지 않았지만 정차 확대 조치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28이라고 하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범남해안권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오늘 전남과 경남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만나 유치붐 조성에 의기투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를 계승하기 위해 남해안 10개 시군이 뜻을 모았습니다. 2008년 말 지구환경정상회의 유치 건의를 시작으로 13년간 준비해온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정부가 고민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의 완벽한 해법으로 영원함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COP28 여수 유치에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여수는 이미 소도시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당위성 위에 지역민들의 유치 열망은 골깊은 지역 감정도 뛰어넘었습니다. 개최국 결정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COP28을 국내적으로 개최한다는 확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COP28은 여수로 조속히 확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전남과 경남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COP28은 197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해 오는 2023년 11월 2주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국은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근 전남과 경남 도의회가 공동 유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도지사들까지 협력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COP28 여수 유치를 위한 젠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여수 지역 소비 금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사업체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객과 출퇴근 인원 등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지난해보다 17.4% 줄었고 지역 내 소비 금액도 평균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9월 말 기준 14개 업태의 사업체 수는 지난해 4만 4천 개에서 올해 4만 7천 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증가세를 기록했고 올해 고용보험 피가입자도 지난해 대비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서남사 부지에 지은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계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서남사 소유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쟁 중인 만큼 원고가 소송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순천시는 태고종 서남사의 허락을 받고 44억 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지만 조계종 서남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11년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송귀군 고흥군수와 직원 1동 1,050만 2천 원, 순천 광양축산업협동조합 100만 원, 여수시 안산동 28동 LG 도원사택분여회 52만 8천 원, 고흥군 동일면 소영마을 주민 32만 4천 원, 도양읍 평화마을 주민 30만 원, 원동마을 주민 28만 원, 여수 여성의용소방대 1동 25만 8천여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2구 마을 주민 20만 원, 장유마을 주민 17만 원, 동일면 덕양마을 주민 16만 4천 원, 도양읍 관중마을 주민 14만 원, 비선마을 주민 14만 원, 순천시 주안면 내광마을 주민 14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선창마을 주민 11만 원, 하화도 마을 주민 11만 원, 차경마을 전 이장 박감모 씨 10만 원, 여수시 오천 4길 서정만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침뜸으로 환자를 치료해온 구당 김남수 선생이 향년 10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김남수 선생은 무국 보양뜸을 창안해 환자들을 돌봐왔고 5년 전부터는 고향인 장성에서 침뜸 보급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원봉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